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1일 최병국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그러니까 본인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줬다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마 며칠 동안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걸 고민한 것으로 보이는데, 첫날에는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정치를 하는 것 같다는 약간 두루뭉술이한 표현이었었죠. 오늘은 본격적으로 조작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니까 이번 방북과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거 보니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은 망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이 이어서 질문을 했겠죠. 아니,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KBS 보도에 보면 2번을 보고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알았다고 답변까지 했다.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 KBS의 보도가 맞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검찰이. 그러나 일단 보고했다는 사실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지 않았을까요? 알았다든지 잘해보라든지 이런 반응을 당연히 보였겠죠. 그랬더니 이 부분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 이것도 저는 정치인의 화법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그거 지난번에 보고받았다는 거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또는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다는데 뭘 말씀드렸다는 얘기죠? 이재명 대표스러운 그런 반응이다. 나중에 가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여기다가 이거는 이게 그 뜻이 아니었다 나중에 가서 그러면 그만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제가 명석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전에 다 나중에 가서 그 말은 이런 뜻이 아니다 라고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둔 답변이다. 준비된 답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까지 없는 말을 지어냈다는 건데 이유가 뭐라고 보나? 그랬더니 여기에도 또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고, 가족들의 입장이 있으니 한번 들어보라. 이거는 며칠 전에 그 가족들의 부인의 탄원서 이런 건데, 그 탄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립됐고 회유를 받았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런데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럼 고립되고 스트레스 받고 회유라는 거는 검찰이 진술을 하십시오라고 계속 설득을 하는 과정인데, 그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자기 육성을 드러내지 않은 이재명 대표스러운 반응이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본인 빼고, 본인이라는 건 이재명 대표죠, 전부 혐의를 인정했는데 검찰이 조작한 걸로 보느냐, 이 질문하고, 8월에 영장 청구설이 나오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 입장을 계속 유지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답변을 안 했을까요?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빈칸으로 남겨놨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반응을 보였죠. 당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 오늘 국회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질타와 지지율 하락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다시 정치 검찰을 전면에 내세워 국면 전환용 수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도발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권고한다. 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권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부당한 정치 수사, 왜곡 수사이지만 당당하게 모든 사법적 절차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앞부분은 그냥 뻔한 얘기,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반응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뒷부분
부당하지만 사법적 절차에 임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만약에 그 소환 요구가 오면 나갈 것이다. 또 하나는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체포동의안이 날라오면 그 체포동의안은 뭐 원래대로 불체포특권 포기 이건 유지할 것이다.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뭐 그거야 최종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면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거로 보이거든요. 이미 그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소설이라는데 소설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게 정당한 영장 청구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식의 논리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 안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유지가 될 것이다. 말을 뒤집지 못할 것이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 그 논리는 총선이 그렇게 머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또 한 번 불체포특권 포기를 뒤집으면 대표직이 위험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그거 알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말 뒤집기를 뭐 여반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은 이른바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당의 원로들도 전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혁신위원회까지 뜬 상황이고 이렇다면 혁신위원회가 아무리 친명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다시 뒤집는다. 그런 것이 바로 혁신 대상이죠. 말 뒤집기를 밥 먹듯이 하는 게 혁신 대상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리 친명이지만 혁신위원회가 가만히 있기가 어렵다.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재명 대표는 아마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뒤집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틀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걸 뒤집는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훨씬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이제 조작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이. 그 다음에 뭐 소설이다. 또는 뭐 회의에 의한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런 오늘 뭐 조선일보 보니까 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꿨을까? 그걸 장문에 상자 기사로 썼던데 뭐 그것도 있고 결국은요.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많이 덮어쓰기 싫었기 때문에 진술을 바꾼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자기한테 이득이 될 거다. 진술을 바꾸는 것이 자기가 죄를 덜 받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진술을 바꾼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자, 우선 첫 번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법정 증언이 있었습니다. 너무 상세합니다. 거기에 정말 1.1획도 저는 김성태 전 회장의 기억력 참 대단하다. 뭐 조폭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기억력 하나는 정말 대단하다. 예를 들어서 선양에서 뭐 안부수 아태엽 회장,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 북한의 송명철, 그 다음에 본인,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저녁 술자리하고 하는 그날의 과정. 그게 2020년 1월 17일이거든요. 그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벽하게 무슨 카메라로 찍듯이 재현해냈습니다. 보통 기억력이 아니죠. 물론 특이한 경험이기도 하겠지만 너무나 상세한 김성태 전 회장의 법정 증언만 놓고 봐도 아, 이거는 지어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아마 그렇게 판사도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부인하려면 너무 힘이 드는 거죠. 팩트 하나하나를 다 부인하는 몇 가지의 그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그 이화영 전 부지사로는 야,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국정원 보고서입니다. 그럼 국정원 보고서가 왜 중요하냐? 이거는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보고서가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보고서고요. 이 국정원 보고서를 쓴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사실대로 썼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썼을까요? 누구 얘기를 듣고? 안부수 아태여 회장 얘기를 듣고 쓴 겁니다. 그럼 안부수 아태여 회장은 왜 이 국정원 직원한테 이거를 얘기를 했을까? 그거는 어차피 북한에 현금이 오고 가는 거는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정부를 끌고 들어간 겁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안 삼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에 보고하고 한 거다. 나중에 가서 문제됐을 경우에. 그러려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을 끌고 들어갔기 때문에 안부수 아태여 회장은 바로 그 중국 선양회동에 배석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옮겨 적어서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에 보고서를 냈다. 근데 그거를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했다. 근데 그것도 김성태 전 회장의 법정 증언과 명확하게 일치한다. 그리고 안부수 아태여 회장도 아마 검찰 진술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화영 전 부지사만 아니라고 우기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인정을 검찰 진술에서는 뭐 상당히 많은 것을 이 방북과 관련해서는 한 것으로 보이고, 지난 화요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도 상당 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쌍방울의 방북을 주선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데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큰 변화죠. 지금까지는 쌍방울과 경기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던 사람인데 상당한 변화죠. 그러니까 기자들한테서 모두 다 인정하고 이재명 대표 당신만 지금 인정 안 하고 있는데 이래도 조작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기자들이 보기에도 이재명 대표 본인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과 민주당만 부인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벌써 그러면 이 재판은 보나마나다. 다른 수많은 증거들이 전부 이재명, 민주당 이 사람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그런 현상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왜 이거를 며칠짜리 정치공세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금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한 나흘 정도 남았죠. 이화영 재판이 또 있습니다.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 나옵니다. 거기에 만약에 조작이고 소설이고 회유라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번 주 그 화요일 날 그 자리에서도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제지했겠죠. 그리고 다음 주 25일 화요일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육성으로 아마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정말 이재명 대표 혼자만 남는 거죠. 뭐 소설이다 조작이다 하는 거. 만약에 이게 소설이고 회유고 조작이고 뭐 진짜 이렇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번 화요일 재판 그리고 다음 25일 재판에서도 이거는 사실은 내가 어떠한 뭐 공작에 걸려서 이랬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조짐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이어서 다음 주 화요일에도 이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주장과 관련해서 이제 배치되는 그런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맞는가? 아니면 객관적인 증거가 맞는가? 이 부분을 판가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은 정말 소수파 주장에 그칠 것이다. 그런 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무리하게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며칠 못 갈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상황은 한번 지켜보되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이런 정말 막무가내식 방탄, 이거는 25일 이화영 재판 이후에는 다시 또 한 번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